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매치된 거고, 이건 진짜 이게 세상 학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미 채식을 하기 위해서 약용식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약용식물에 대한 이제 공부를 정식으로 약학과가 배우는 것들을 중심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서를 맨 처음에 보시면 겉장에 파이토 메디푸드 전문가라고 그랬죠. 근데 파이토가 무슨 뜻이에요? 파이토 금방 배우셨죠? 네? 파이토 식물성의 그런 뜻이에요. 예,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파이토 메디푸드, 메디푸드가 뭘까요? 예, 약이 되는 음식약, 메디신에서 따고 그다음에 푸드. 그래서 약식동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약식동. 그러니까 파이토가 식이고 식이 식물이 식자고 메디가 약의 약자고. 그래서 식약 푸드, 그러니까 약식 푸드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약이 되면 또 식물성 약이 되는 그런 음식을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겠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간단히 무슨 학문을 하려면 항상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히스토리. 역사가 딱 나오는데 약용식물의 역사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원래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들 때 그게 대개 BC 몇 년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나요? 인류가 창조된 역사. 약 6,000년으로 보시죠. 근데 이제 아니라고 7,000년이다, 8,000년이다, 뭐 1만 년이다 이런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쇼라는 학자가 주장한 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마지막 선지자 엘렌 지 화이트이 요것을 억셉트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보통 인류의 역사를 BC 6,000년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약의 역사가 몇 년이냐? 약의 역사가 모든 문헌을 제가 그래도 약의 전문가 아닙니까? 모든 문헌을 아무리 뒤져봐도 딱 얼마가 나오냐면 5,000년이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어셔의 이 주장을 더 받아들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약의 역사가 5,000년이니까 빼면 얼마 나오죠? 1,000년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를 볼 때 홍수 이전에 몇 년 살았어요? 예, 약 1,000년 살았습니다. 무병장수했다는 것이죠. 예. 어차피 원지의 값으로 죽기는 죽되 얼마큼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제일 길게 산 사람이 모두셀라 31년 넘는 1,000년을 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몇 년 살았나요? 930. 그 다음에 노아가 몇 년 살았나요? 950. 저는 이게 거꾸로인 줄 알았더니 노아가 더 오래 살았더라고요. 틀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1,000년이 익스큐즈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1,000년 정도는 무사히 무난히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냥 몇백 세 자꾸 줄다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에이브가 몇 년 살았습니까? 175밖에 못 살았어요. 엄청나게 짧죠? 그 다음에 조셉. 우리의 예수님의 예수님을 예포한다 하는 조셉이 몇 년 살았나요? 110년. 야곱은 130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0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애초에 1,000년. 그래서 저는 이 설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딱 맞겠다. 그럼 말이 딱 된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좀 쓴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의 역사는 5,000년이다. BC. 그러니까 BC 5,000년 하면 안 돼. 잘못 썼어, 이거. 아유, 큰일 났네. 이거를 잘못 썼어요. 예. 그냥 큰일 났어요. 큰일 날 뻔했네. 어이, 망신. 자, 그러니까 6,000년이고 그냥 5,000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약의 역사, 인류 역사. 자, 이렇게 됩니다. 예.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고 약의 역사는 5,000년이니까 빼면은 약 1,000년이 나오죠. 그렇죠? 약 1,000년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결국 인류가 이제 죄를 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약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BC 3000년이죠. 그러면은 약의 역사가 BC 3000년인데 BC 3000년에 그 중국에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인물인데 신농시라고 그래가지고 책에 보통 이제 뿔 달린 사람 모습을 해가지고 뿔 달린 그런 형상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신농시였다. 삼항의 한 사람이죠. 복희씨, 수인씨 이렇게 해서 3인 중에 이제 신농시인데 그분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눈만 뜨면 약 맛을 보았다. 그래서 결국 약 맛을 보다가 약독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약이 출발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서양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서양의 역사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되면서 그 수메르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수메르인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약으로 쓰는 그런 약들을 가지고 질병을 고쳤다는 그런 그 기록이 BC 3,400년 전에 그 바빌로니안 점토판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 발굴해내면서 알게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동서 똑같이 BC 3,000년 약의 역사는 똑같이 5,000년으로 흘러가니까 이 성경 역사와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약용식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를 얘기를 하느냐? 직접 간접으로 의료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식물 그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현대 약품의 기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구전되어 오는 것을 갖다가 민간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현대 방법으로 연구해가지고 약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생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학과에서는 이제 생약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되고 그게 제가 이제 전공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 동물, 광물. 그래서 식물이 거의 다 95%고 약간의 동물, 약간의 광물.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가르칠 때 식물만 열심히 가르치고 동물, 광물은 이렇게 이제 찝어서 줍니다. 왜? 약사고시에 또 나왔는데 삼육대에서 안 가르쳐줘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동물, 광물 아주 가볍게 가르치면서 중요한 것만 몇 개 가르치죠. 그래서 주로 식물입니다. 약은.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학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옛날서부터 이렇게 쓰여와가지고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쓰여왔는데 그걸 또 이제 똑같은 예를 들면 인삼이다. 그러면은 한약의 인삼이 있고 생약의 인삼이 있죠. 근데 어때요? 머티리얼, 물질은 똑같죠. 그런데 한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약은 뭐 온약이고 뭐 성미는 어떻고 이렇게 귀경은 어디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이제 한약의 가르치는 방법이고 생약은 이거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어떤 양리작용을 통해서 이런 작용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삼육대학만큼은 한약학적인 인삼과 생약학적인 인삼을 같이 가르쳐서 실제로 그 과거의 경험적으로 써온 것이 어떤 이유에서 썼는가를 확인시켜 주자. 그래야 이 친구들이 결국 나가서 실제로 사람에게 양쪽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써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약의 일원화의 과정을 꼭 가르쳐서 본초학이라는 것도 가르치고 생약학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인삼이면 인삼, 당귀면 당귀, 천궁이면 천궁에 대한 확실한 양쪽 지식이 왜냐하면 다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왜 한방을 제가 한약을 하기 시작했느냐면요. 인삼을 가르치는데 생약학 쪽에서는 100% 결과가 나와요. 뭐든지 다 반응을 해보면 다 좋은 반응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저희 집 양반 앉아있지만 저희 집 양반하고 저희 아들 에게 제가 인삼을 줬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싫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짜증이 난데 이게 열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생약학적으로는 완벽해서 아주 인삼 학회도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연구해가지고 다 포지티브, 다 좋은 효과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병통치약이야 이건 인삼은 도대체가. 모든 실험에서 다 걸려들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학회를 열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와서 막 소련 학자, 뭐 영국 학자 다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다 좋아, 다 좋아. 안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사랑하는 두 남자는
인삼만 주면 짜증을 내고, 아니 남편이 그러는 것도 또 이해가 가는데 아들 녀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녀석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아침에 엄마 인삼 먹고 가라 해서 나 공부 하나도 못해서 여기 막 열이 나고 막 얼굴이 뻘뻘개도 코에 또 올라와요 그게. 그거 이제 보통 그래서 한약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게 열체질인 사람이라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보태줬으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야 이 본초학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본초학. 그래서 한약 분쟁 때 제가 한 몫을 했지요 그때. 약학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약도 제가 물론 중간중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약적인 이론 같은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모르시면 좀 물어보시고 제가 아는 것까지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약하고 한약이 동일하다 그 말은 뭐냐면 물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약에서 보는 생약에서 인삼이 뭐냐면 똑같죠. 한약에서 보는 인삼은 똑같죠. 그러나 뭐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이렇게 또 적용되는 또 대상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초나 한약이나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는 거 있죠. 허브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유가 많은 식물들. 그러니까 허브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고 전부 세계적인.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작년 1월인가요? 사우스 아프리카를 가봤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그랬더니 초대받아서 웬 집에 갔는데 마당이 넓은데 거기에 허브가 막 30가지가 있는 거야, 마당에. 뭐 여태까지 들었던 허브가 그대로 다 자라고 있더라고. 향이 막 그냥 뭐 굉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한 허브가 많지 않고 서양의 것이 많아서 이 허브를 가지고 뭘 만들까요? 허브의 향을 가지고 정유를 모아가지고 우리같이 유칼립투스는 이렇게 치료에 쓰지만 이렇게 냄새 나는 정유 가지고 치료에도 쓰지만 사실 향수의 원료가 되는 거죠. 향수의 원료. 그래서 허브가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 향수의 원료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허브 중에 카모마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염증을 잘 제거하기 때문에 안약에도 쓰고 뭐 무슨 뭐 귀약에도 쓰고 뭐 이렇게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카모마일 없는 게 없어요. 치과 영역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새 허브는 이제 세라피, 아로마 세라피에 주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문화적인 것도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허브는 이제 치료제로 아로마 세라피의 주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민트라든지 라벤더, 카모마일 같은 게 굉장히 약용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약용성이 카모마일이에요. 생약학 책에도 나옵니다. 카모마일이. 국화과 식물인데요. 그냥 뭐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약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스라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양념에 쓰는 걸 스파이스라 그럽니다. 양념. 그래서 특이한 향이나 소화 촉진 작용이 있어서 요리에 조금 딱 쓰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뭐 후추라든지 뭐 울금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초 같은 거 잘 아시죠? 이런 게 이제 스파이스다. 이런 걸 또 냄새 많이 나지만 아로마라고는 안 합니다. 이쪽에 허브에다가 넣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산초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초두구나 사이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근데 울금은 요새 재배 많이 하죠. 주로 남쪽에서. 이게 인도산 식물이기 때문에 더운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울금이라고 그러는 건 사실 울금이 아니에요. 강황이에요, 강황. 근데 그냥 울금이라고. 같은 식물에서 강황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울금이 나오고 이건 상당히 이제 고급 지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황하고 울금은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약학과 다니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저희 저희 스승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일본에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격인 어떤 그 의약품 그 연구소에 소장하실 때 실제로 가가지고 그 울금에 대한 그 식물을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어떤 심포지엄에서 딱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포지엄에 안 온 사람은 그 강의를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같은 약계에 있어도 그 울금하고 강황이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거기 갔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식물은 똑같아요. 쿠르쿠마 롱가라는 식물인데 쿠르쿠마 롱가라는 식물이 거의 그 생강과 식물로서 그 지하경, 그러니까 생강은 이제 근경입니다. 뿌리가 아니고 근경, 그러니까 리조마라고 그러는 근경이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 근경이 이제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생강은 그걸로 딱 생기고 끝이에요. 그것만 캐서 쓰면 그만인데 이 쿠르쿠마 롱가라는 이 인도산 식물은 뿌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경이니까
뿌리 줄기니까 거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그럼 뿌리가 한참 내려가다가 그 밑에 가서 괴근이 달려요. 그게 바로 울금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강항이고 울금이 몇 페이지에 있나? 아니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뿌리가 달리는데 그 뿌리가 울금이에요. 괴근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달리더라고. 제가 그 진도에서 그 어떤 장로님 하시길래 좀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그걸 다 잘라서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안 달리거든, 우리는. 근데 그게 고구마 같이 생겨서 크다랗게 고구마 생기고, 예, 생강은 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건 밑에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저 뿌리가 나와가지고 거기 괴근이 달리는데 그건 아주 미끈하게 잘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울금 그러면 미끈하게 생긴 고구마 같은 거지 사실은 쭈르르 이렇게 생긴 거는 강황이에요. 강황. 생강 강자에다가 노랗다는 황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생약학에서는 이제 그냥 아이코크민이 뭐 많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성분을 분리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비슷비슷해요. 한약에서는 왜 한약을 해야 되냐면 한약에서는 강황은 따뜻하게 하는 약이고 울금은 서늘하게 하는 약이야. 같은 식물에 달렸는데. 그러니까 열이 나서 막 이게 둘 다 이제 뭐 이렇게 간에 좋다 그런다면 한성으로 몸이 차가지고 간이 나쁠 때는 뭘 먹여야 돼요? 강황을 먹여야 되지만 만약에 거꾸로 먹이면 효과가 못한 거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약을 공부하면서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더 증명할 때까지는 이걸 가르쳐서 같이 이렇게 적용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양, 동서양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스파이스가 뭔지, 그 다음에 허브가 뭔지, 예, 민간약이 뭔지 이제 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역사는 이 한약이 이제 아까 BC 3000년에 스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스메르인들이 약을 썼고요. 그 다음에 뚝 떨어져가지고 BC 1550년경에 모세 시대, 그게 에집트 시대입니다. 모세가 자라고 거기서 살고 있을 그 시대에 이제 파피루스가 거기 참 많았죠. 나일 강역에. 파피루스에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종이를 만드는 원료 식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뭐 적어 놓으면 그래도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 파피루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버스 파피루스라는 그 문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약에 대한 게 쭉 적혀 있는 문서가 나와서 이제 결국 약의 역사에 큰 그 증거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이집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뭐 아편 얘기도 나오고 알로에 얘기도 벌써 나오고 지금 알로에는 암 환자들과 더불어 지금도 계속 가는 무슨 식품일까요? 건강 기능성 식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뭐 당뇨병 약도 개발하고 요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또 새로운 거. 그래서 식물이라는 건 신묘막측해 가지고 우리가 인체가 신묘막측하듯이 식물도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다 다양한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적인 사고는 주성분 무슨 작용이 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시험 보기는 쉬워요. 무슨 식물 똑 떨어지게 이렇게 다 문제를 내기 쉬운데 우리 그 동양에서 이렇게 한약에 대한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아스피린 먹는 것보다는 감기에 쓰는 한약을 또 적당히 조합을 해서 먹으면 뭐가 돼요? 영양이 되고 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약 쪽이 훨씬 식물과 가까운 약이 되는 식품인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땅이 좁고 많이 재배를 하지 못하니까 전부 중국에서 들어올 때 썩지 말라고 농약을 더 치는 거죠. 또 미국에서 과일이 들어올 때 또 농약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입품은 별로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들어가요? 신토부리, 예. 로컬 푸드를 먹어라. 그 지역에서 나는 거 먹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자꾸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이 텃밭을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SDN들은 이제 때가 되면 그야말로 시골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왜 이단처럼 보였냐면 옛날에 먹고 살 것도 없을 때 채식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다 시골 같은데 또 시골로 들어가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단 같잖아 좀.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은 게 아니냐. 이제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노아 홍수 시절에 비가 안 왔는데 비 온다니까 이해가 안 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야말로 전부 도시화 돼 가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기별은 어느 때를 위한 것이다?
이때를 위한 것이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수경이가 이게 지금 좀 날개 달고 지금 따라. 이거 진짜 이제는 시골로 가라 해도 외쳐도 될 때가 된 거예요. 누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 아이고 재밌는 얘기는요. 주말봉에 가는데 장로교의 권사내외가 와 있는 거예요. 주말봉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와 있냐고 내가 목사 보고 물어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왜? 아이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장로교 장로가 빨리 안식교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언제는 무슨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지금 2단 3단 할 때가 됐습니까? 지금 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주말봉에 한다 그러니까 건강기별 이렇게 전한다니까 와가지고 끄떡끄떡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침에도 끄떡끄떡 저녁에도 끄떡끄떡하고 앉아있는 이 암에 걸린 여자분이. 그 사람은 낫겠더라고요 보니까. 뭘 깨달아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밝은 이치, 철학이란 단어가 그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건강 철학을 깨닫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주말봉에 안 빠지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제가 쭉 강의해주면 일주일도 할 수 있고 이거 얼마든지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잖아요. 주말봉에 세트로 6시간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제 금요일 저녁에 돌려요. 근데 절대 1시간에 못 보내죠. 1시간 반 40분 해야죠. 9시 다 돼야 보내드리고. 그래도 뭐 지루해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보면. 예. 다들 이거 조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간다고 일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시간 쓰죠. 설교 시간 쓰죠. 그 다음에 오후 시간까지 써줘요. 바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해주면 세트로 다 돌려주고 뭘 어떻게 먹으라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 땡 거기는 됐다. 이제 그러면 또 딴 데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뭐라 그래요 이제? 아프면 어느 교회 가라고? 사실은 안식교회라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재림교회로 가라고 그렇죠? 제발 재림교회라고 그럽시다 우리. 예, 재림을 기다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안식일은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확실한 건데 말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아까 그 창조의 역사도 보면 뭐 안식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는 날 일요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없죠. 당연히 일, 월, 화, 수, 목, 금, 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표방하지 말고 재림을 표방하고 건강기별을 표방하면서 그 속에 이 안식일을 스며들게 하면 그게 바로 셋째 천세 기별을 바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역사는 3000년, BC 3000년, 1550년 이렇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뚝 떨어져 가지고 AD 100년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그 AD 100년에 디오스코리데스라는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해 두세요. 이분이 의사인데 그 당시에 의사는 뭐밖에 모르냐면 식물, 약초밖에 몰라요. 약초가 원래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초를 쫙 해가지고 플란타 메디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AD 100년에 디오스코리데스 이 사람 하나 잘 기억하시면서 이분이 약의 백과사전을 결국 최초의 약용식물 책을 썼다. 서양에서는 썼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0년 넘어오면서 갈레누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약을 그냥 먹지 말고 제재화를 해서 먹기 좋게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갈레누스 제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 정제도 있고 뭐 한제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이 이 갈레누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재. 그러다가 중세에는 이제 연금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염료가 발달하게 되면서 뭐가 발달합니까? 화학이 발달해서 이제 화학 케미칼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면서 키모테라피를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자? 다시 반대로 돌아가자. return back. 뒤로 돌아가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나온 게 지금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약이 식물로 딱 가자니 좀 그렇고 약에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뒤돌아가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음식이 동그라미예요. 음식이 동그라미인데 어디까지 갔어요? 짝짝짝짝 연구가 돼가지고 쫙 가다가 이제 세모도리까지 갔어요. 세모도리가 지금 현대약이에요. 약. 현대약. 현대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단일 성분이 약이라는 거예요. 단일 성분. 싱글 컴파운드라고 단일 성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계속 먹었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간을 공격합니다. 간을. 왜 간이라는 데는 어떤 물질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거기서 분해시켜가지고 내보내는 해독 공장이니까. 이물질이 들어오면
해독하는 공장, 그것이 바로 이 간이거든요. 4천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이제 해독 공장인데, 거기서 해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 가지 약을 먹으면 두 가지 약을 먹게 돼. 딴 데가 무너지기 때문에. 두 가지 약 먹으면 그 다음에 네 가지로 넘어가요. 네 가지 약 먹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약으로. 그래서 그 이상구 박사가 왜 오늘의 이상구 박사가 되셨냐면요. 맨 처음에 와가지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홍명관 전도사님 시절에 우리 방배중앙교회에 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막 참 열심히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 현미가 필로 꽂혔어요. 그분이 그때 현미 얘기했습니다. 왜 정사영 박사한테 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목사님한테 침례받고 교인이 돼갖고 우리 교인들이 다 현미 먹는 줄 알고 이렇게 있고 아프지 않는 줄 알고 있다가 한국을 이렇게 한국에 안 오려고 그랬대요. 그분은 갈 때 윤방부라는 사람 있죠. 그분하고 라이벌 의식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동기생인데 그분이 맨날 미친 XX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왜 그랬냐면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상구 박사는 확실히 이걸 받으신 거죠. 하늘의 지혜를 받은 거죠. 그때 그래 와가지고 한국에 절대 안 오려고 그랬대요. 태태 침 받고서 타락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는 관절염, 천식으로 고생하면서 맨날 약 주워 먹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환자가 10년 있다가 보니까 12가지 약을 자기가 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이 사람 계속 약 늘려가고 있네. 내가 이게 의사냐? 나 의사가 아니다. 돈도 꽤 벌침 벌었고 벤츠도 2대 있고 내가 이제 양심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경을 보기 시작해. 사람 만들었다는 게 교회도 안 다녔대 그때까지는. 근데 사람 만들었다고 분명히 창조론을 뭐 얘기하는 게 이 성경책인데 한번 공부해보자. 딱 펼치면서 자기 혼자 독학하다가 야 내가 이거 공부하면 할 게 아니고 교회 나가자. 그럼 교회는 어디 있어요? 맨날 무슨 교회예요? 교회 썬데이 처치. 그래서 제일 가까운 썬데이 처치를 그 딸 둘하고 와이프하고 그때는 와이프한테 막 파쇼했대 자기가. 해! 그러면 막 그냥 무조건 다 들어야 된대 막. 애고 어른이고 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작은 3번째 난 아들 아이는 아주 너무 이뻐했대죠. 어린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미 현미 먹고 통밀로 빵을 해서 딱딱한 거 먹고 뭐 사탕 뭐 과자 이런 거 초콜릿 싹 다 없애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교회 갔는데 일요일교회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이 하얀 밥에다가 돼지 갈비도 나오고 막 돼지 막 나오고 거기까지도 그냥 애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이쁘다고 초콜릿에 사탕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 아이가 딱 그러더래요. 아빠,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아빠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래갖고는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리고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 찾다가 정상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제7안식 예수 제일교회. 그래서 이제 막 성경 공부하고 같이 하니까 이 생각이 딱 맞는 거야, 자기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하평장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돼가지고, 저 보니까, 한국을 보니까 한심한 거야, 음식이. 그래서 이제 1982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첫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반주하러 나갔어요, 반주. 홍명관 목사님이 저보고 반주 2곡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치면 뭐 신난다 그래가지고 와서 하라고 그래서 2곡만 치고 저는 가려고 딱 했더니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이런 데 다 앉았어요. 천주교인, 순복음교인 다 불러모여서 그분이 또 총기기 불러모잖아요, 사람을. 쫙 앉아서. 그래도 명색이 집사가 그 세상에 왔다가 일요일에 특별 집회인데 어떻게 가나 못 가게 체면 때문에 못 가고 피아노 뚜껑 딱 닫고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점심도 집사님들이 빵 나눠주는 거 먹고 했어요. 가지도 않아. 아무도 안 가. 그래서 내가 저게 참 현대판 예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제가 또 뭐까지 질문한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 왜 이상구 박사님 아니 왜 그렇게 순채식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레위기서에 소고기 먹어도 되고 그때 전 그렇게 살 때니까 소고기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먹어도 되고 back to Eden 하십시오. 그래도 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 뭐만 바꾸자? 밥만 바꾸자. 내가 밥을 바꿔야 살겠구나.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하니 방배동에서 36대학 오는 게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근데 이 양반이 아침엔 데려다 줘요. 사업하실 때인데. 근데 저녁엔 2시간씩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애들은 어리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난 매일 하나님 못 다닙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맨날 졸랐어요. 그런데 졸르니까 그래서 그런 분의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현미를 먹고 나서는 많이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피곤을 모르니까 뭐 못 간다 소리 못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그분은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직접 안 들려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현미를 먹게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언제나 저한테도 감사한 사람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동양의 역사 아까 잠깐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신농 씨가 한약을 많이 정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그 정리한 책이 있는데 신농 본초경이라는 책이니까 그 책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두십시오. 신농 본초경. 그래서 이 최초로 이제 동양에서는 한약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약이 몇 개가 있냐면 365종이 있는데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셋으로 나뉘고 상품이라는 건 뭐냐? 상이 좋은 거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복용해도 불로 장수할 수 있고 연연익수하고 연연익수가 불로 장수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지고 기가 많이 살아난다. 그리고 의지력 강화를 원하는 사람이 먹는 약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중품에는 질병을 막고 체력을 보강하자.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동의보감에 나오는 보약의 개념은 이 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고 중품입니다. 뭐가 부족할 때 먹는 게 보약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넘치면 안 좋죠. 그래서 과요불급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약의 이거 건강에도요. 조금 모자란 게 넘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밥을 항상 일본 사람들 핫집어 80%만 먹어라 그런 얘기죠. 8부만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현미가 아무리 좋지만 어떤 사람도 그래요. 현미 강의하니까 이 선생님 저는 현미를 먹고 다니까 어떻게 맛있는지요. 막 2공기씩 먹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전 2공기 절대 못 먹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2공기를 먹죠? 저는 흰밥 중에 한 공씩 먹다가 현미밥은 1공기씩 먹어요. 맛있게.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밥을 덜 먹느냐고 또 고민한 사람도 저 경기여고 출신 중에 한 사람 봤어요. 그래도 유명한 화가입니다. 홍정이라고. 근데 그렇게 맛있대요. 현미밥을 바꾸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조금 부족할 때 하는 게 이제 중품인데 현미는 상품에 들어갑니다. 갱미가 사실은 갱미라고 그럽니다. 한약에. 그래서 갱미라고 처방하는 그 약이 어저께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나오더라고요. 갱미가 처방에 한약 처방. 그러니까 한방에서도 이 생약은 한방에서도 이 현미는 이거 일본 사람들이 겐마이라 그래가지고 풀어서 검은 쌀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현미라고 그랬지 사실은 우리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미라고 그러면 사실 일본말 따라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걔는 한자 쓰는 거니까. 원래는 뭐예요? 요렇게 알아두세요. 갱미. 그러면 뭐예요? 쌀미자에다가 고칠경자, 다시갱자. 그러니까 고친 쌀. 잘못된 것을 고쳐 먹는 쌀. 고친 쌀. 이 갱미예요, 이게. 이거는 한약명입니다. 갱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전에 한약만 쭉 나온 약전이 있거든요. 그 약전에는 갱민안이 있습니다. 갱민안이 있는데 암을 예방한다. 암을 치료한다. 그 다음에 보중익기 한다. 보중익기라는 건 뭘까요? 보중익기. 자, 보중익기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뭐예요? 중초를 보하고 기를 돕는다. 중초가 뭐냐면 소화기계예요. 소화기계. 상초, 중초, 하초가 있는데 중초는 소화기계. 비위를 얘기하는 게 비위. 그러니까 중초를 보하고 있게 하는 약이 뭐라고요? 갱미라고요. 갱미.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갱미를 중심해서 채식을 해야만 완벽하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현미가 만약에 빠지면은 채식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채식해봐야 욕만 돌려, 채식하는 사람들 욕만 돌려. 그래서 우리 재림교님들 오래된 사람 중에 나 현미 먹었어, 나 채식했어. 아플 거 다 아픈 사람 있어요.
관절염 환자도 뭐 있고 뭐 암 환자 지금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일 막 화요일마다 기도하자 그러면 전부 그 학교 교회에서만도 계속 뭐 암으로 수술했다, 뭐 기도해 주시라 이런 거 메시지 계속 들어오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병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품이라는 것이 결국 근데 이 갱미 같은 거는 평생 먹어도 부작용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상품에 들어가야 돼요. 상품. 인삼보다 더 좋은 게 갱미입니다. 인삼보다 더 좋은 게 갱미예요. 자, 그래서 상품 속에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품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당귀, 천궁, 뭐 사향, 녹용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녹용을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요. 동물성인데 더군다나 사향은 뭐 더군다나 뭐 귀에서 뭐 녹용은 많이 흔하기는 하지만 요새. 예. 그래서 이제 녹용 산업을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00%가 녹용 산업이 세계에 유통된다면 80%가 한국인이 수입을 하고 나머지 20%는 외국에 사는 동포님들께서 드신다. 그러니까 자고로 녹용은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의보감 때문에 그래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녹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한방이라는 건 저기서 내려왔죠. 중국에서. 거기는 녹용 그런 거 없어요. 걔네는 치료제로 이게 약을 치료제로 썼지 보약 개념이 거의 없어요. 약간 있다면 뭐 몇 개 처방했어요. 뭐 연형고본단이라든지 뭐 공진단이라든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후세방이 나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고방이라는 건 딱딱 치료제로만 착착착착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녹용 좋아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미채식만 잘 하시면 녹용 드실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녹용 잘못 먹어가지고 ADHD 걸린 애들 참 많아요. ADHD. 공부를 못해요. 삼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맨날 쫓겨나. 그럼 6개월마다 옮기다가 외국으로 간 애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진짜 한의사들은 녹용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품약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천궁당귀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품이 뭐냐? 빨리 치료해야 돼. 왜냐하면 설사를 막 하니까 어떻게 지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뚱뚱 부어 올라오니까 이뇨시켜야 되고 이럴 때 하품약이 있어요. 그래서 360을 갖다가 120, 120, 125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약용식물 배웠다 그러면서 신농본초균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니까 오늘 공부를 잘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써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본초 강목이란 이건 다 그러니까 뭐 다 중국 책이니까요. 본초 강목이란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의 이 시가 중국성입니다.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병약했어요. 평생 병약해가지고 뭔가 좀 이제 병을 고치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 걸려서 쓴 책이 본초 강목이라는 책이고요. 이시진 중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앞서 상한론이라는 책이 나오죠. 상한론 책. 그 다음에 약용식물학 책은 아니지만 황제내경 그게 이제 한의학의 무슨 바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한론이라는 것은 이제 고방이라는 고방책인데 금계약하고 같이 이제 쓰는 건데 상한론은 급성병, 금계약은 만성병 이렇게 쓰는데 그것이 굉장히 AD 200~30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원래 태수였어요. 태수라는 건 어떤 마을의 고을의 장이죠. 어느 날 이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고을에서 이렇게 다스리던 백성들이 3분의 2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장준경이가 이게 내가 태수냐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 하나도 이게 무슨 내가 지도자냐 이래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그다음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하느냐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낫게 하느냐 이걸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낸 책이 상한론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사들이 고방할 때 약사들이 한방할 때 이 책을 제일 매료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제일 치는 책이 상한론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굉장히 약이 10가지 이내에서 쓰여요. 한약 많이 쓰는 건 그건 후세방이에요. 막 30가지. 그러니까 소 뒷걸음 치다가 잡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 벌으려고 하다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숨 걸고 열심히 안 하면 다 죽어요. 무슨 업종이든지. 목숨 걸고 하는 그 직업만이 살아남는 이 무서운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되죠. 그리고 발전시켰어야 하죠. 중국에 다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러면 역사는 어떠냐? 간단히 했을 때 삼공유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얘기 나오죠. 누구죠? 호랑이하고 곰하고 100일 동안 가서 쑥하고 마늘만 먹으라 그랬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50일 만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못 되고 곰만 됐다. 이런 그 삼공유사 이야기 중에 쑥과 마늘인데 그거를 애와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애와 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애와 산의 쑥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쑥하고 마늘이 얼마나 항암 작용이 있고 지금도 많이 역할을 하고 이 쑥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돌려주는 약이에요. 피를 잘 돌려. 그래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그 쑥과 마늘이 왜 그렇게 거기에 떴겠느냐. 중요한 생약이었다 이거죠. 중요한 한약이었다. 이 마늘은 지금 우리가 먹는 마늘은 중국에서 수입된 마늘이고요. 수입해가지고 이제 수입된 게 아니고 애초에 중국 건데 이제 기화돼가지고 이제 마늘이 된 거고요. 이건 산마늘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먹는 산마늘. 산마늘을 갖다 명이나물이라고 하지 않나요? 명이나물. 그래가지고 뭐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얘기 있는. 그래서 비싸잖아요. 명이나물. 예, 비싸죠. 명이나물 장아찌는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산마늘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 향약 구급방.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허준의 도의보감. 근데 실제로 이제 한의사나 약사들이 한약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책이 방향합편입니다. 요것은 이제 2조 말기에, 조선 말기에 이제 황도연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황필수라는 사람하고, 사실 황도연이 시작했지만 황도연이 제대로 못하고 아들 때 황필수가 완성한 책인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맨 위에는 약초가 쫙 약초 내용이 나오고 줄이 이렇게 돼, 줄이 이렇게 네 줄로 돼 있어요. 이게 책이. 그러니까 맨 윗줄에는 책이 끝날 때까지 한약 이제 본초에 대한 게 쫙 있고, 그 두 번째 칸에는 상통이 뭘까요? 굉장히 좋은 약들이 상통으로 쫙 해서 처방이 나와 있고, 중통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약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하통 치료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신흥보조에는 상약, 중약, 하약으로 되는데 여기는 상통, 중통, 하통. 그리고 이건 다 처방입니다. 밑에 처방. 그렇게 나온 방향합편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때그때 이렇게 쓰기 참 좋은 이렇게 포터블 책도 나와 있고 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용식물을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또 2기에 가서 만약에 한약 같은 걸 배우게 되신다면 그런 방향합편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 교우님들은 현대약보다는 천연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약을 쓸 일이 있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 나가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약용식물에 관련 이렇게 제목이 이상합니다만 그 약을 개발한 걸 보면 전부 식물에서 나왔습니다. 전부 식물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요. 그러면은 어느 나무 수피를 계속 벗겨서 먹었어요. 그게 무슨 나무였냐면요. 버드나무였어요. 버드나무를 껍질을 적당히 다려서 딱 먹으면 열이 팍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 발달하면서 거기 무슨 성분이 있지? 그런 게 그게 연구된 건 한 1800년대 중반서부터. 아니 사과에는 뭐가 있지? 왜 이렇게 달지? 우유에는 뭐가 있지? 이런 걸 개발하기 시작한 찾아내기 시작한 게 1800년대 그때 와서 했는데 버드나무 딱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살리신이라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해보니까 살리신 요거가 이렇게 열을 내려줬구나.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아세틸 살리실레이트를 만들었는데 요게 바로 아스피린의 원료 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맨 먼저 바이에르 회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박 친 거죠. 이날 이때까지 계속 아스피린 제일 많이 팔리는 약.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는 숲이 나무 껍질에서 이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약은 그렇게 해서 전부 발견된 거예요. 전부 개발이 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편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몰핀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했냐?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왔어요. 제일 띠르너 여기 오물라우트가 독일 사람이라 오물라우트가 유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오물라우트라는 건 뭐죠? 유에다가 점을 2개 찍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 발음을 해야 돼. 젤 띠르너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젤 띠르너라는 사람이 이제 몰핀을 맨 처음에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되고요. 이 사람이 약사입니다. 그다음에 토근에서 에메틴, 펠레티에르라는 사람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커피에서 카페인이 나왔다. 그다음에 마이스너 얘기 나오고요. 담배에서 니코틴이라는 것이 분리됐다. 그다음에 글리코사이드라는 건 뭐냐면 배당체라고 부르는 건데 식물에 들어있는 당이 어떤 화학 물질에 붙어만 있으면 그게 다 배당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식물이. 그다음에 당근에서는 캐로틴이라는 물질이 분리돼 가지고 캐로틴은 그런 비슷한 물질들 전부 합쳐서 캐로티노이드 이렇게 얘기하죠. 마황 아시나요? 혹시 마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마황. 사실은 그 필로폰이라는 마약이 이 마왕에 있는 물질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는 에페드린을 갖다가 또 조금 구조 변경해가지고 만든 게 필로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8년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페니실린이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돼가지고 숱한 사람을 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은 식물에 하나님께서 원래 그 식물에다가 넣어놓은 거를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2째 시간이 끝났습니까?